영원. 그것은 태양과 어우러진 바다다. 아르투일 랭보. 랭보가 1873년 작품 지옥에서 보낸 한 철에서 앞서 인용한 부분을 쓸 당시 그는 19에 불과했지만 이미 성숙한 영혼이었다. 파도 위에 춤추는 햇빛 속에서 영원을 볼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었던 것이다. 랭보에게 그 햇빛 찬란한 파도의 움직임은 주술적 비밀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입자와 파동, 또는 흐름과 시간의 융합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 안에 있는 무언가를 메아리치게 한 특별한 비어있음이었다. 무한과 햇빛을 동일시한 시인은 그가 처음이 아니었다.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 시인 아이스킬로스는 포박된 프로메테우스에서 이와 유사한 바다 풍경을 파도가 터뜨리는 수만 개의 웃음이라 묘사했다. 나 역시 햇빛이 눈부신 바다에서 영원을 보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밤바다의 파도 위에 비친 달빛은 본 적이 있다. 그것은 미묘한 장관이었고 사람을 완전히 홀리는 것이었다. 수년 전의 경험이다. 나는 여름밤의 온타리오 북부에서 먼 호수를 내려다보는 높은 바위 위에 홀로 있었다. 자정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는데도 낮 동안 달구어진 바위는 아직 손을 대면 온기가 느껴졌다. 보름달이 방금 떠올라서 물 위에 걸려 있었다. 산들바람이 살며시 불자 호수에 작은 물결이 일었고 그러자 호수에 비친 달이 저 먼 연안까지 은빛 길을 수놓았다. 나는 그 희미하게 반짝이는 좁은 길에 도취되어 반시간이나 바라보았다. 황홀경 속에 나는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렸다. 그때 수면 위의 달 그림자들이 춤추는 물에서 섬광의 반짝임과 빛의 점들로 변했다. 나는 시간이 흐르는지도 몰랐다. 원근도 사라졌다. 수직으로 걸려 반짝이는 빛의 테피스트리를 내가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었다. 전등불일 수도 있던 그 불빛들은 매우 빠르고 정확하고 수없이 많았다. 종국에는 어떤 광대한 밤의 컴퓨터가 무수한 우주 방정식을 계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30분 동안 나는 시공간 밖에 있었다. 마침내 유감스럽게도 그 장관을 떠났을 때 나는 그동안 눈이 들이마신 것들로 인해 거의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빛이 그렇게 홀리는 힘을 갖고 있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빛은 시간을 초월해 있기 때문이다. 모든 빛, 비록 반딧불이나 촛불이라 해도 다 그렇다. 빛은 초당 29만 8,050km로 이동한다.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이 속도는 우주 안에서의 궁극적인 속도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빛에 대해 또 다른 특별한 사실도 발견했으니 바로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워질수록 승객의 탑승 시간은 지구인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는 것이다. 광속에 도달하면 시간 왜곡인자가 무한에 이른다. 다시 말해서 광속 여행자에게는 시간이 동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은 여기서 더욱 이상해진다. 광속에 도달하지 않아도 시간 왜곡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시간이 실은 얼마나 지역적인 것인지를 증명해준다. 예를 들어 여기 쌍둥이 자매가 하나 있다. 언니는 광속에 근접하는 우주선을 타고 떠났고 동생은 지구에 남았다. 20년 후 언니가 우주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쌍둥이 동생보다 나이가 덜 들었을 것이다. 만약 언니가 2000년에 지구를 떠나 광속의 86%로 여행을 했다면 20년 후 돌아온 그녀는 그동안 단지 10살을 먹었을 것이고 반면 쌍둥이 동생은 20살을 먹었을 것이다.
또한 언니의 우주선 안에 걸린 달력 역시 2020년이 아닌 2010년 달력일 것이다. 우주에 있던 언니에겐 단지 10년이 흘러갔기 때문이다. 그녀의 시간은 지구에 있던 동생에 비해 더 느리게 갔다. 두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단 2개의 동일 시간은 지구 시간으로 계산한 언니의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뿐이다. 그 밖의 시간에는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상대적인 시간을 체험하게 된다. 아인슈타인은 한때 기자에게 자신의 시간 왜곡 이론을 다음과 같이 일상 언어로 피력한 적이 있다. 예쁜 여성과 데이트를 할 때는 1시간이 1초 같습니다. 반면 뜨거운 석탄재 위에 앉아있을 때는 1초가 1시간 같습니다. 그것이 상대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 쌍둥이의 지역 시간은 아인슈타인의 비유에서 주관적 시간과 같다. 쌍둥이 각자의 시간선에 따르는 보편적이고 고정된 시간이 있다는 반대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그런 것은 없다. 그 이유는 광속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쌍둥이 언니가 탔던 우주선이 광속의 86%로 움직이면서 앞쪽으로 빛을 쏘았다면 그 빛은 우주선의 속도를 반영하지 않은 채 여전히 초당 29만 8,050km로 움직일 것이다. 여기 올림픽 투창 선수가 있다. 그는 창을 던지기 전에 속도를 올리기 위해 달리고 그 속도가 창의 속도에 더해진다. 하지만 만약 그가 창 대신 빛을 던진다면 그가 달리든 서 있든 뒤로 걸어가든 결과는 마찬가지다. 빛의 창은 여전히 이전과 같은 속도로 날아갔을 것이다. 이것은 과학자들에게도 직관에 반하는 일이기는 하다. 그렇다면 빛에 더해진 속도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시간이다. 그래서 우주선이 더 빨리 갈수록 탑승자의 시간이 그만큼 더 느려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사태가 기이해진다. 시간 지연 효과는 사물이 비교적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일 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금속의 핵 주변을 도는 전자들도 시간 지연 효과를 만든다. 과학자들은 금의 황금색이 금속 자체에 색소가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금의 광채는 금 원자 주변을 도는 원자의 속도가 일으키는 상대성 효과에 기인한다. 금의 물질이 우리의 시간과 약간 어긋나게 되고 그 미미한 차이가 그런 광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금 내부의 전자들은 순수 우라늄 덩어리 속에 있는 전자들의 속도에 비하면 달팽이 같다고 할 만하다. 원자로 속 우라늄의 일부 전자들은 점점 가속화되어 광속을 넘어선다고 한다. 이런 시간 왜곡이 중수로 아래쪽에 장치된 핵 연료봉을 선명한 강청색으로 빛나게 한다. 이 빛을 발견한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체렌코프 복사광이라 부른다. 중력장 역시 시간을 늘린다.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중력은 일정한 가속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행성이나 별의 표면에서 중력이 클수록 시간은 더욱 느려진다. 만약 당신이 중성자 별의 표면에 서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당신의 눈에 보이는 우주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수십억 년은 젊을 것이다. 우리 지구처럼 작은 행성에서도 지표면과 대기권 상층 사이에는 시간의 흐름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나타난다. 이 사실이 증명된 것은 1976년 스미소니언 천체물리관측소의 로버트 베소트와 마틴 레빈이 2개의 수소 메이저 시계를 같은 시간에 맞춘 후 그중 하나를 80km 상공으로 쏘아 올린 실험을 통해서다. 그들은 100만 분의 70의 오차 범위로 시간이 80km 상공에서 지상보다 약간 더 빨리 가는 것을 발견했다. 별과 별 사이에는 더 강한 중력장이 있다. 이 중 가장 큰 것은 블랙홀 가까이에 있다. 만약 어떤 우주 여행자가 블랙홀 바로 밖에 머물며
지구상의 누군가와 화상회의를 할 수 있다면 두 사람 다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 효과를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주 여행자의 스크린에 나타난 지구인은 빨리 감기를 한 동영상처럼 고속의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목소리도 높은 톤으로 삑삑거릴 것이다. 반면 지구인의 화면에 나타난 우주 여행자는 슬로모션으로 움직이고 목소리는 일그러지고 낮게 들릴 것이다. 만약 이 시점에서 우주 여행자의 우주선이 고장나 블랙홀로 떨어진다면 떨어지는 그가 뒤돌아본 우주는 어떤 모습일까? 그는 블랙홀 밖의 시간이 엄청나게 가속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의 눈에는 우주가 팽창하고 별들이 윙윙거리며 지나가는 사이 은하가 회전 불꽃처럼 빙빙 돌아가는 것이 보일 것이다. 어떤 별들은 폭발하면서 소멸하는가 하면 어떤 별들은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망각의 심연으로 떨어지는 동안 만약 운이 좋다면 그는 우주가 무로 소멸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폴 데이비스가 우주의 종말에 대해 쓴 최후의 3분에서 말했던 것처럼 블랙홀은 시간의 종말을 담고 있는 우주의 소영역이다. 만약 시간이 멈춘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나는 상상해 보았다. 처음에는 조각상처럼 정지한 세상을 상상했다. 우리 집 뜰락의 나뭇잎이 박물관의 디오라마처럼 흔들림을 완전히 멈추었고 모퉁이를 돌아가던 차가 정지하면서 배기관 끝을 맴돌던 배기가스도 부동의 담청색 구름으로 멈추었다고 상상했다. 환상을 좀 더 쫓아가던 나는 만약 시간이 정말 멈추었다면 내가 눈을 움직일 수 없게 되리란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나는 주변을 둘러볼 수 없다는 거지. 별것 아니네. 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내 눈길이 고정된 장면은 여전히 즐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만약 시간이 멈추었다면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시간이 흐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내 뇌의 신경을 타고 어떻게 충동이 흐를 수 있단 말인가? 합리적 사고를 시간의 신 크로노스에게 돌렸던 그리스인들처럼 나는 생각이 불가능하게 되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시간은 다른 자각들과 마찬가지로 멈출 것이었다. 그 순간 또 생각난 것이 있다. 시간은 잠시라도 멈출 수 있고 그러다 조금 후 다시 시작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시간 속에 완전히 빠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만약 시간이 멈춘다 해도 그런 사실을 알 길이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시간이 어쩌다 한 번씩 멈춘다면 어떨까? 아마도 시간은 연속적 흐름이 아니라 멈춤과 시간을 반복하는 것일 수도 있다. 시간은 몇 초간, 심지어는 1000년간 멈출 수도 있고 그렇게 시간이 없는 기간 동안 우리는 의식 없는 조각상처럼 될 것이다. 차는 영원히 모퉁이를 돌고 나뭇잎은 정지할 것이다. 다른 시간의 차원에서 온 존재들이 우리 세상에 관광을 다니며 우리를 쳐다볼까? 데이빗 핑켈스타인의 크로논에 대한 추측이 시사하듯이 시간은 양자 물리학에서의 양자 같은 것이 아닌지 나는 궁금해졌다. 양자 물리학에서 빛과 질량은 파동도 입자도 아닌 다른 무엇. 아마도 수학적 점들의 작은 불연속 단위들이다. 아마도 시간은 양자 펄스로 전개되고 각 펄스 사이에는 시간이 멈추지만 이 시간 정지가 하도 짧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가진 기계들도 물론 시간에 의해 작동되고 있으므로 기계 자신이 시간 밖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만약 전 우주가 마치 우주 보편 시계가 째깍이듯 시간 켜짐, 시간 꺼짐의 양자 펄스에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 하고 자문해 보았다.
다시 말해서 우주 안의 모든 것이 다 멈추었다 시작되었다 한다면 이 펄스는 지역시를 초월해 일종의 보편시가 될까? 지구에서 보편시가 오후 2시라면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4.22광년 거리의 켄타우로스 자리 프록시마 별에서도 보편시가 오후 2시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 켄타우로스 자리 프록시마 별에 있는 누군가가 시계를 볼 수 있다고 상상하거나 또는 그들이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든 지금 현재 지구에선 비록 몇 광년이나 떨어져 있지만 누군가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계를 보고 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하면 재미가 있다. 이런 보편시의 개념. 모든 것을 알고 언제나 존재하는 순간이 우주 전체에 연속된다는 개념은 가능성이라기보다는 믿음에 가깝다. 그것은 내가 아는 한 신의 개념 또는 신앙에 가장 가깝다. 어떤 초월적 존재가 그 보편시를 이용한다면 그 존재는 우주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광속을 초월하는 동시성으로 알 것이다. 즉, 모든 곳에 있는 지금이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나의 환상에는 좀 안 된 일이지만 이미 살펴보았듯이 아인슈타인은 보편적 지금이 불가능하며 지금은 전적으로 지역적이고 상대적임을 증명했다. 아인슈타인은 신을 믿었지만 아마도 그 신은 모든 것을 아는 신은 아니었을 것이다. 상대 속도와 광속은 절대 한계이고 빛은 그런 절대나 무한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기적적으로 우리는 매일 그 빛을 듬뿍 받고 살아간다. 그렇다면 광속으로 나아가는 것, 광자가 되어 무한의 여행길에 우주를 미끄러져 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 광자에게 있어 시간은 어떤 것일까? 빛의 관점에서 그것이 비추는 우주는 미속 촬영 필름처럼 연속적으로 변화한다. 실은 그것은 우리의 불행한 우주 비행사가 블랙홀 바깥의 가장자리를 통과할 때 보게 될 광경과 매우 비슷하다. 별들은 단 몇 분 만에 태어났다가 늙어 폭발한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은하는 서로 충돌하여 어지럽게 우주 속으로 퇴진한다. 하지만 광자에 탔을 때 시간은 멈추고 별들과 은하들이 벌이는 모든 소동은 시간을 초월한 중심으로 빨려 들어간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천체물리학자 폴 데이비스는 말했다. 광속 자체에서 시간은 정지한다. 빛은 이상한 것이다. 일면 시간 밖에 존재하면서도 또 시간 안에 있다. 아마도 그래서 햇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강렬한 빛인 그것은 시인들에게 향수 어린 존재가 되나 보다. 빛은 자신이 만질 수 없는 우주를 사무치게 연모한다. 우주를 덮여주고 밝혀주는 동안에도 말이다. 빛의 운명은 영원이다. 빛은 우주의 한계 속 도로 모든 것을 앞서가며 시간의 변방을 향해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을 떠난다. 리처드 제프리스는 내 마음의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영원이다. 나는 그 영원 한가운데 있다. 그것은 햇빛 속에서 나를 애워싸고 있다. 빛이 가득한 공기 속에 있는 나비처럼 나는 그 속에 있다. 아무것도 올 필요가 없다. 지금이다. 지금이 영원이다. 지금이 불사의 삶이다.